자,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양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등 상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쟁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쟁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대건 의원님, 김윤택 의원님, 배우진 의원님, 서영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실출 예산은 249억 6,673만 5천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248억 9,456만 7천원으로 99.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7억 8,920만 5천원이 증액된 249억 6,67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가로수 관리, 일반 운영비 중 차량 임차료와 유류대 등 8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가로수 전정 수영 정비 1억 2천만 원,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용역비 2,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며 함양읍 이연리 우회도로 주변에 나무식재와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푸른 함양 가꾸기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하림공원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자재구입비 32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림 및 소공원 관리를 위한 꽃모종 구입비 2,190만 원을 정액하였고 시설비는 소공원 제초작업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6천만 원과 백정공원 데크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확충 사업, 임도 시설 관리를 위한 임도 긴급 보수 및 풀배기 사업을 위한 인건비 1,102만 7천 원을 정액하고 임도 정비를 위한 굴삭기 인부임 860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임도시설 관리비 인건비 중 총액 242만 1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도관리 수방자재 구입비 860만 원을 정액하고 임도관리를 위한 굴삭기 공공요금 842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임도관리 일반운영비 총액 17만 7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사업으로 사방댐 1개소, 계류 보전 1km, 산지 사방 1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없는 함양 만들기 사업 중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편성된 사업이며 산불 진화 장비 구입비 1,000만 원과 산불 대응 열화상 드론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은 특별 교부세 사업이며 수동면 내동 마을에서 공모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산불 진화 장비 구입비 200,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비 3,000만 원, 컨설팅 용역비 1,500만 원, 목재 파쇄기 구입비 5,300만 원, 총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아니면 율림마을 밤숲 경강 가꾸기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생활권 주변 숲가꾸기를 통해서 산불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1억 5,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림 산림 경영계획 작성을 통해 공유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 3,15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호남 상생을 위한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균턱 전환 사업으로서 도비 500만 원이 증액되어 군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맡은 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2의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녹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하시기 이전에 산림녹지 과장님, 을지훈련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관계 및 함양군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하시고 함양군민 안정생활을 위하여 모든 공무원 여러분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함양군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봉사 행정을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우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9페이지 그 백전 공원에 데크 보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1억 원 정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고요. 또 111페이지 율림 밤숲 경간숲 가꾸기에 대한 4,5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신 백전 공원 데크 보수 사업은 이 백전 입구에 가시면은 저희들이 공원이 있습니다. 백전 공원 내에 10년 이상 된 데크, 목재로 된 데크가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오래돼서 많이 부식이 되고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백전면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율림 밤숲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율림에 소나무 숲이 아래쪽이 있고 위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쪽에는 3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경관 조성을 했는데 위에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이것도 면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현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배우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테크 저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지금? 꼭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앞전에 설치한 일반 목재로 된 데크가 한 6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이 갑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설치할 것은 합성 목재라고 해서 단가가 좀 비싸긴 해도 그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당초 시설할 때에 그런 거 예측 안 했나요? 저는 대봉산에 데크 할 때에 지적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축제도 하기 전에 한번 오수리를 했잖아요. 덜어내고. 근데 목재락 하는 거는 영구적인 거고,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현과장님이시가. 5년도 못 갑니다. 무슨 10년 갑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반영구적인 자재가 필요했었고,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절감이 많이 됐을 텐데, 그건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에는 반영구적인 철제로 하든지 차라리, 목재 저거는 수명이 길지 않다 하는 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숲에도 보면은 4,500 예산 들여서 뭐 한다 하는 겁니까? 몇 사람 의견에 의해서, 몇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의견에 의해서 우리 군비 4,500 투자해야 됩니까? 그럼 뭐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가지 쳐져 있는 거 하고 전체적으로 잎이 좀 무성한 부분도 있고 밑에 합청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숲은 그대로 내두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밑에 거 해갖고도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민들한테. 환하게 다 베려놨다고. 잘 크고 있는 나무 왜 자릅니까? 그리고 우리 녹지가에서 우리 가로수 정면은 차량 구입했는데, 예. 이게 지금 예산이 또 증액이 됐던데, 이거는 가로수 실태 조사 관리 차량 임차료가 108페이지 보면서 이거는 어떤 차 관리를 말하는 거요? 지금 가로수 저희들이 이제 인부들이 지금 현재 8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타고 다니는 차량, 봉고차, 임차료 하고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차가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인원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가로수 요것만 하고 있는데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저 위에 계시는 분들 지금 바이오매스 인원을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그럼 우리가 사역하시는 분들 출퇴근 우리가 하는 거라요? 아니 출퇴근 아니고 그러면 출근하시면은 우리가 현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 거기서 바로 출근하는가요? 아닙니다. 각자가? 예, 각자가 그럼 구청에 나왔다가? 예, 나왔다가. 여기서 다시? 예, 할인공원에 주로 집계를 많이 하는데, 할인공원에 출근하셨다가, 저희들이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될 경우가 있으면 같이 움직이고, 할인공원 안에서 작업하는 날은 거기서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상관이 그런데 없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하면 그게 그 지역에서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이 몇 명을 모시고 다니면서 차비를 받으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던데요. 그거는 산림 바이오매스 파트 쪽에서 차가 없으신 분들이 있고 또 해서 이거는 그럼 바이오매스하고는 달리 하는 거고. 예, 그건 다른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 그런 불편이 없도록 예. 지금 괜히 타고 다니면서 차비가 별도로 지출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는 그러면은 일단은 구청까지 오셔야 이게서부터 운영을 별도로 한다는 말이죠. 예. 괜히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조금의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이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은 288페이지가 가로수 이게 지금 보면은 새로 어떻게 전면적으로 교체할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나요?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보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10년에 한 번씩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에 7대 때 아마 우리 모 의원님이 함양군의 가로수 정비 때문에 군정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3번째까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할 계획도 없어. 그게 뭐냐? 함양에서 벽전까지 벚꽃길이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벽전에서 서하로 넘어가는 길이 일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하에서 안위까지 일부 또 되어 있고 안위에서 지구까지 또 일부 되어 있어. 그 비 있는 공간들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벚꽃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우리 대봉산을 한 바퀴 삥 돌아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에 대한 답이 없어.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소 벚꽃길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그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양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안위에 보면은 아리랑고개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뒤에서부터 황대 마을로 넘어가는 길 아리랑고개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보면은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걸 옛날에 우리 아리랑고개 그걸 찾는 의미도 있지만은 키로수로 따지면 약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그걸 메타스케로 양쪽으로 또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 고개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수 없는 그 거리는 우리 메타스케 하는 나무로 가지고 가로수 정비 조경을 했으면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 일부 그게. 그래서 제가 그 갈 때에도 지역 주민들 몇몇 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명품거리를 각 지역마다 만들 수 있도록 그걸 어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은 좋겠다 싶어서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가로수 자체가 없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사후 관리를 하면서 읍면에 또 같이 협조를 받아서 조금씩 보수를 하고 새로 보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 한번 면에 가서 우리 담당자하고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읍면에 맡기고 읍면에 들을 게 아니고 군에서 대대적인 사업으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용역을 줘서라도 그쪽 뒤에 그 부분 말고요. 대봉산 한박구 벚꽃길 저거는 용역을 줘서 일부 돼 있는 거는 돼 있으니까 없는 부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고 지금 함양에서 지구 가는 길에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번나무도 아니고 무궁화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고 막 이것저것 섞어서 이거는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합니다. 한 가지를 딱 심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새로운 수목으로 변경해줘서 정말로 그게 우리 지역의 환경에 맞게끔 나무가 식재가 돼서 좋은 거리가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네, 서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수고하셨습니다.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108페이지 조금 전 우리 김명태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관계요. 국도 3호선에 가로수 식재 사업을 했는데 거의 나무가 다 이제 죽었어요. 그 이후 시행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나무 그 사업 시행하고 나무가 그 고사되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업 행정 절차가. 일단 저희들이 그 고사목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작은 주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대원들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지금 가로수 식재 이후에 2년 이내인 경우는 식재한 업체에서 보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원체 가뭄이 심해서 저희들이 계속 물을 주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사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좀 예산을 세워서 업체 쪽에 지금 이제 2년이 넘어서 저희들이 보식을 해야 될 자기네 본인들은 의무가 없지만은 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원체 가물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물 주고 저희들도 물 줬습니다. 이제 원체 탈면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한 번 더 확인해서 아무래도 그 날씨에 따라서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생육이 좀 잘 되고 뿌리 활착이 잘 되는 수종을 다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좀 충분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다 줘도 나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답변과 같이 그 하자 보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하자 보수 흔적이 없어요. 나무가 지금 없단 말입니다. 고사나무 다 캐내버리고 죽은 거 없애버리고 없어요. 심어진 게.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한번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우리 그 산불에 강한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세부적인 사항도 좀 압니다. 아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르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용역이 있거든, 1,500만 원. 예. 그 산불에 강한 마을 만들기 용역은 그게 우리 편성돼서 용역이 된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아, 제가 좀 부족했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이게 1억의 사업이 그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 저는 우리 마을이라서 참여한 바가 있고 실사로 통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지금 컨설팅 용역을 예. 시행을 해서 한다 하는데 예. 컨설팅 용역비는 기 우리 산불에 강한 마을에 용역비가 기 편성돼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중복이 아니고 이제 성립 전 예산 편성이 되어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부기만 우리 이제 예산서에 부기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등재하는 부분입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고. 아니 용역비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역은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이 용역 말고는 지금 용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한 번 더 챙겨 보셔가지고 답변 한번 더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택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 210페이지네요. 거기 예산서예요. 우리 산불 담당 누가 하십니까? 담당자. 예. 우리 산불에 대해서 출근을 하고 근무 일지라고 해야 되나? 근무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싹 한번 2년치 좀 빼줘요. 산불을. 산불 할 때에
그 산불 감시원들 나와서 출근하잖아요. 예. 출근 뭐렇게 해야 출근서라 해야 되나? 출근보라 해야 되나? 예. 가보셨고, 그거 2년치 좀 빼주세요. 전원면 각 싹 11개 읍면에. 그러고 지금 왜 그러냐면은 산불 감시원들 그거 채용할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지금. 읍면마다 그거 할 때마다 너무 말이 많아. 그리고 지금 오래된 사람들 가점 주는 것도 지금 없어져야 되고, 가점을 주니까 신규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 거기에 전체 아도해가지고 자꾸 말썽이나 지길락 하고 요령이나 피우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새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년치 출근했던 기록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싹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얘가 왜 하냐면은 눈이 오면은 근무 안 하잖아요, 그죠? 근무하요? 눈이 와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합니까? 산불 감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 감시원이긴 하지만 도로 뭐 눈치 오는 그거 일이라든지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시키면 난리 나요. 자기네들은 산불하러 온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딱 그거 아니면 다른 거 시키면은 진짜 전체적으로 일어날 사람들이라요.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면은 커브길에 음지에 눈이나 좀 치워주고,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라, 그런 게요. 자기네들은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나와가지고 가면서 하루 일당 다 챙겨가지고 가고, 다른 거 시키면은 생 난리를 지기고. 그래서 그거 한번 내가 정확히 짓겠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산불 우리 11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취득이 있는데, 이거는 목재 파쇄기는 뭐 하려고 구입했어요? 요 부분은 지금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수동면 내동 마을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아니, 그 자체적으로 돼 있더라도 이걸 왜 구입을 하냐고. 지금 산전접지에 나무 같은 거, 만약에 이제 절단을 하다 보면 조금 어중간하게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목자 파쇄기로 해서 파쇄를 해서 뭐 농지에 활용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총 예산이 1억인데 예. 절반을 기계에다 다 기계 한 대를 사고 맙니까? 예,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총 예산 1억인데 1억 가지고 5,300만 원짜리 기계 한 개 사고 나면은 다른 예산은 뭐 합니까? 이걸로 갖고 어떻게 산불에 강한 마을을 만든대요? 그리고 산불이 나면은 마을에서 우리 군에서 그건 벼다가 파쇄할 일 없잖아요.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예. 관리가 안 되면은 이 기계를 하는 거는 예. 정말로 톱밥을 제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잠나무를 뭐 수거를 해가지고 뭐 막 빠수는 사람들이라든지 산불에 강한 마을 만드는데 왜 이게 파쇄기가 필요하냐고 1,30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인근 마을이라도 만약에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산불 난 지역에 나무를 또 어차피 베낼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파쇄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산불 나가지고 파쇄하는 거 봤습니까? 다 베다가 나무업자들이 가져가고 그렇게 조건부로 가져가고 마을 주민들 손대는 꼬라지를 못 봐요. 근데 마을에서 이것까지 맡겨놓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차피 나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거는, 좀 너무나 계획에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당초 예산에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해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이 부분만큼은 이게 대한 우리 사업 계획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같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뭘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가로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목적에 보니까 가로수 전정 사업을 통하여 교통 환경 개선 및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이라 하는 목적이 있고, 예, 가로수 관리하는데 우리 간 내 가로수 종류는 몇 종이나 지금 심겨져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요? 이 내용하고 우리 군 간 내 가로수 수종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나긴 시간과 미래의 숲 가정하여 선정하는지, 또한 수정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같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지, 이 내용하고, 함양군은 경상남도에서 제일 북쪽에 있고, 이전에는 많이 추운 고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후변화로 기온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점도 고려하여 수정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기후를 기준으로 해서 수정 선택을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신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신고 나면 사실은 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또 나무가 죽고 다시 이식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전과 과학적인 관리 체계를 세워서 큰 매뉴얼대로 관리 지침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수종은 지금 현재 한 26종 정도를 식재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본수가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조사한 게 한 3만 본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그 가로수를 선택할 때 주로 용역을 하거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의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종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가로수 관리단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 담당자나 저희들이 출장 오고 가면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백정구간 지금 벚꽃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곰팡이병도 많이 피고 해서 그런 부분들 치유하고 하는 예산들을 그때 저희들이 100% 다는 아니지만은 주민들 의견, 그 다음에 지나가시면서도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전하고 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차량 교행을 하는데 가지가 차에 부딪히더라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예전에보다 예산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단이 있긴 하지만 예산이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경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엄면에 물론 배정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지침이라는 게 사실 도에서나 산림청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수시로 변경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그 부분 모자라는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고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거나 보식을 하거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무를 심고 나면 매뉴얼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가 없으면은 조금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시고 좋은 그 가로수를 심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났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꽃길 동산 조성 사업인데 여기 보면 목적이 도로변 공원지를 이용한 아름다운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여 특색 있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눈요기를 잘 할 수 있고 관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내에 소공원, 즉 공원이라는 곳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거 좀 점검해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고 예.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요 관계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0페이지 그 산림숲 재해 예방 글입니다. 여기 보니까 목적이 산사태 및 토성류 위험지에 대한 합리적인 시설 구축 관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국비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 사방이 0.69 헥타라고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탁을 좀 드리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방댐을 만드는데 어느 곳에 가면 사방댐이 형식적인 것도 있고 사방댐이 이 걸맞게 시공되어진 것도 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곳을 보고 사방댐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군의 홍수 조절 및 가뭄 대책으로 사용 가능하게 좀 설계를 좀 해주시고 돈이 들더라도 사방댐은 우리 그 지역에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부족 국가로 전환되고 이러하면은 사방댐 설치를 잘 해야 우리가 물을 갖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가뭄 대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되는데 이런 대책 관계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방댐은 예산에 준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예산만큼 일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방댐이 10개가 나오면은 1개를 시행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방댐을 1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요 부분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상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첨부를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을 좀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건대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234페이지 보면 세부 내역에 그 가로수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낙천면에서 인월 구간 은행나무 185개 이 정확히 숫자 세서 나온 숫자입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예. 그리고 뒤에 그 보면 아니 그 밤숲 이게 기존 예산에 1억이 있었거든요. 그죠? 우리 뭐 김윤태 의원님 지역구라 잘 알겠지만 1억으로 해서 모자라서 지금 4,500만 원을 지금 추가 한 거 요구한 겁니까? 1억을 다 사용해서 모자라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해마다 일정 이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지금 일을 하는데 요 부분은 사실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해서 이제 편성하려고 4,500만 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못하고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대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한 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은 열하상 드론 구입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드론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이걸 갖다 채용할 겁니까? 저희들 지금 직원이 올 봄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1차는 합격을 했고요. 2차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은
기준을 갖춰가지고 이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정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만 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시급한 시기에 저희 그 산불 방지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보니까 거기는 목재 파쇄기 아까 우리 김윤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간 사용 계획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건지 관계도 조금 서면으로 좀 답변 좀 해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이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 설명 요망 해놨는데 컨설팅 용역을 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조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 죄송합니다. 이 마을 가꾸기 컨설팅 내용을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제가 예, 그렇게 예.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 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 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과 김윤택 의원님, 서영재 의원님, 권대건 의원님, 배우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 242억 1,910만 8천원 중 정책사업을 65.21%, 행정운영경비를 0.55%, 재무활동을 34.24%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이번 2차 추경에 1차 추경 예산보다 1억 1,500만 78만 3천원 정액된 242억 1,9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생활환경 조성에서 소음 측정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300만원 정액한 500만원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를 2억 2,372만 9천원 감액한 3억 3,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를 8,940만원 감액한 18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4,600만원 정액한 6,660만원 편성하였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를 1억 6천만원 감액한 6억 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를 1억 3,200만 원 정액한 2억 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를 6,750만 원 정액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를 6,600만 원 감액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등에 대한 악취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악취 포집 시료 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작을 위한 재료비를 1,300만 원 정액한 1억 683만 원 편성하였고,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를 9,500만 원 정액한 2억 2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소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3억 2천만 원 정액한 5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방정용 화물 전기 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식품 적계급소 자식 개선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를 5천만 원 감액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41만 2천 원 정액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수입액은 1차 추경예산보다 4억 2,389만 5천 원 정액된 112억 9,0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3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위한 기금이 2,500만 원 감액되었고, 환경위생과 순세계 잉여금을 4억 4,889만 5천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를 3,925만 3천 원 감액한 9억 1,074만 7천 원 편성하였고,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연구 용역비를 1억 5천만 원 정액한 9억 3,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1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3억 1,900만 원 정액한 29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필요한 민간위탁 사업비를 3억 6,900만 원 감액한 30억 100만 원 편성하였고,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2,500만 원 감액한 5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유림면 성해마을 비점 오염 저감 사업 기금 반환금을 3억 8,810만 4,800원, 아니다, 3억 8,814만 8천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2차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이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함양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의회 이 보고도 잘해주시고 하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원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은 설명을 길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저희 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라고 있죠. 이 몇 페이지고? 117페이지. 예. 만약 우리 군에서 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자가 계획 대수보다 많거나 작을 경우
선정 기준 및 대책을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1년에 배출가스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조기 폐차는 전년도에 505대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고 했었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도에 요청해서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선정이 된다고 보면 되고, 혹시나 안 됐을 때는 차량 등록이 오래됐다든가 이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출가스의 오염에 단속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118페이지 악취 감시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목적이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감소와 청정 함량 이미지 제고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런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측정 포집 장치 구매 및 검사 분석 그 구입을 2대 정도 하고 검사 분석을 20개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사 분석을 하는데 2대 구입하는 경우 검사 분석은 20개소가 어디인지 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두 대를 설치하고 나면 거기서 나온 악취를 채취한 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는 2군데일 걸로 저희들은 지금 봐지고, 현재 민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그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우선에 2군데를 설치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검사를 의뢰하는 게 한 연간 한 20번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 측정 포집 장치를 지금 이 2대를 산다고 이 예산을 올렸는데, 네네.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설치 계획은 어디 설치한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네.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되면 민원 많은 쪽으로 해갖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민원 많은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고, 네네. 함양군의 자연 환경을 갖다가 보존하는 측면에서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 잘 선정을 하시는데 주위의 민원인도 많이 받아보시고 위원들 의견도 좀 청취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이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분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운영 방법 및 인력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자동 포집이기 때문에 인력은 따로 필요 없고 저희들 하는 직원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공무원이 업무가 가중되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민원이 오면 현장 출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더 추가로 그렇게 많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분석을 일이 많이 하면은 네. 혹시 공무원 인원이 필요해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그 전문가인 환경 위생과에서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런 조언도 우리 그 의회에 좀 와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 네. 또 의회하고 환경위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각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할 때 환경위생과하고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생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그리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의원님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윤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성 민원, 네네. 쉽게 말해서 민원을 제기시켜도 우리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네. 뭐 냄새라든지 또 그게 각종 민원의 내용이 우리가
법률로 정하는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 냄새를 가지고 민원을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나? 일단 가야 되나 그래도 출동을요. 일단은 그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일단 나가서 그 기준치 안에 들더라도 그 축사 관계자든지 하여튼 납치나는 그 발생지에서 그 주민한테 좀 주의를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제가 이제 그 쭉 네. 지켜본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 직원이 너무 애를 먹어. 그렇긴 합니다. 또 우리 네. 뭐 이런 거론하기를 뭐 하지만은 그 농구단지 몇 개 때문에 네네. 우리 직원 방문기가 애를 먹어요. 네네. 출근하기 전에 그 공장에 갔다 가야 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서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러면 그걸 공장을 농단지를 할 때 동네 주민들 다 동의받아서 시설을 했고 농단지가 유치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 사람 아닌 두 사람이 그걸 자꾸 그래서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그 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게 기준치를 정해가지고 네네. 그 기준치가 안 나왔을 때에는 네. 그 민원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우리 10월 달에 그에 대한 내가 뭐 조례도 발의하겠지만은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계속 물론 국민들도 좋은 조건에 좋은 환경에 살고 싶지요. 그러나 이미 들어온 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다음 우리 그 당초 예산을 사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 부분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119페이지에 생활 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해서 최고 이제 그 문제가 많은 우리 하나의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 대충 그림이 나왔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 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금 생활 폐기물 처리 차량은 6대입니다. 재활용 한 대하고. 쓰레기 수거는 6대라고 보시면 돼요. 수거하는 게 네네. 그럼 없는 면도 있고 있는 면도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제 코스를 도니까 아, 면별로 한 대 있지는 보니까. 않고, 네네. 이게 종사하는 그 미화원 식구들은 몇 명입니까? 한 대당 두 분이 미화원 2분 가신다고 보면 되니까. 12명? 예. 총 미화원은 본청에 계신 분은 18분이신데, 코스 한 차당 2분하고 운전하신 3인 1조거든요. 그래서 6대에는 1, 60, 12분이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요? 네네,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라요? 예. 이게 자꾸 이제 뭐 꼬집어서 말하기는 그렇고 뭐 여하튼 민원도 생기주고 말썽이 많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네네. 민자유치로 위탁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 없어요? 뭐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네네. 이 부분도 하루빨리 하수종말 처리장처럼 네네. 민자유치로 하는 게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군청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당초 내년에도 이거 계획을 좀 단디 네. 하셔가지고 민자유치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차량 관리, 인력 관리하는 그 예산하고 네네. 민자로 주는 예산하고 아마 대조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자로 주는 게 서로가 편하지 우리도 직원들도 뭐 민원에 많이 안 시달리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일단은 그 민자유치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네, 인근에 하고 있는 데를 한번 보고 장단점 분석해서 예, 예, 최저간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배우진 의원님. 네. 저는 이 책자에 없는 내용 몇 가지, 2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말씀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 필봉산에 이제 그 민원인들이 등산을 하시잖아요. 예. 그 올라가서 이제 이동실 화장실을 거기 좀 설치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네. 이 기회에 이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봅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 지구 급평 마을에서 그 남효 가는 쪽에 보면 조광정이 네네. 이제 좀 거기 데크도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은 그 또 화장실이 조그만하게 예. 있는데 거기도 좀 볼품없게 되어 있는 게 좀 네네.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 거기도 좀 괜찮은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불봉산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볼 테고 조광정은 저희들이 갔다 왔거든요. 아, 거기는 그렇습니까? 바꿀 예정입니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배우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예. 한두 가지만 서영재 드리면, 의원님 예. 말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악취 감시 시스템 구축에 우리 이번에 2대 네. 3,500원어치 2대 구입을 하네요. 인근 시군에 보면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네네. 좀 늦은 감이 있다. 예. 뭐 이게 주민 동의를 얻어야죠. 예, 맞습니다. 설치에. 예. 거기에는 애로가 없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민인 그 당사자라면 주변에서 애로를 겪는다는데 그거를 안 한다고 동의 안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도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민첩하게 움직이 좀 필요가 있다. 네네.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 그 생활 쓰레기 수거에 관련해서 네네. 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생활 쓰레기에서 특히나 이제 그 압축식 징계차 구입에 3억 2천만 원 이렇게 하는 돈이 더 네네. 필요하다. 예. 이런 이야기가 좀 주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르는 그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수동면에 시범적으로 지금 그 운영을 해보는 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대해 운영의 미에서 조금 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 실제 100가구의 그 음식물 수거통이 이제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네. 작은 거기에 있어요. 거를 100집을 네. 대상으로 해서 100개를 이제 이래 그 해서 하면 네네. 그거 그 한 가정에 네네. 거기에 이제 그 한 통이 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촌에는 그렇게 자주 안 되더라고요. 읍에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수거할 때마다 나오는데 촌에는 한 일주일 저 혼자 노인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네. 그렇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네네. 사업을 많이 하는 하시는 거잖아요. 분들은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큰 통이 아, 네. 큰 통이 필요해요. 예, 예, 예. 그게 중간 예- 칠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소재지 같은 경우는 사계 마을에 네네. 그 가구 수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 10개 차는 거 금방 차요. 네. 그러면 작은 거에 차가지고 큰 통에 갖다 버려가지고 또 작은 통을 채워야 되는 그런 네. 저거에 저건데 지금 방향을 좀 잘못 잡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운영의 그 미를 좀 살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걱정을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네네.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운영 저거를요. 사실은 명절하고 이런 데 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리트 말고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다음에 조례 상정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 조례를 네. 바꿔서라도 네네.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맞춰야 된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영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근대건 의원님 질의. 예, 근대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가 뭐 좀 늘어난 추세인데 예산을 감했네, 그죠? 4,300만 정도. 전기 자동차. 아, 저희들 올해 신청이 그렇게 많지를 많지 않아서, 않았어요? 예, 다른데 아. 이쪽에 DPF 쪽에 많은 쪽으로 조금 돌렸습니다. 아, 지금 전기자동차 늘어난 추세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차가 아. 출고가 돼야 저희들 돈을 지급하는데. 아, 그럼 그걸 지금 전기자동차 뭐 충전소 더 늘릴게 이런 건 없겠네, 그럼, 그죠? 충전소도 저희들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늘어난 추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네. 예산이 감행돼서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기 그 충전소도 충전소도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환경공단하고 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근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19페이지 생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차량 구입건인데 이게 구입 예정인 압축식 전기
징계차의 이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보시면 그 뒤에 차량 뒤에서 미화원들이 이렇게 타고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옆에 운전석 뒤쪽에 보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한국형 저상 압축 징계차라 해가지고 그걸 지금 다 바꿔야 될 입장이라서 올해 이미 한 대는 바꿨고 요번에 추경해 주시면 2대 바꾸고 내년에 나머지 세대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량 보유 현황이 네네. 있고 내구 연한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 차량은 6년으로 제가 6년. 6년하고 또 아마 키로수에 따라 다를 건 제가 알기로는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 예. 우리 보편적으로 함양군에서는 내부 권한 6년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보통은 공용차 같은 경우는 원차에 많은 운행을 하기 때문에 네. 거의 6년, 2개 다 요건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년도 돼야 되고, 키로도 좀 이렇게 같이 맞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구 연한은 다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 수거 시 우리 그 현재 여섯 대라 했죠. 네네. 6대가 운행할 때 네. 안전사고가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우리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는 것 같네요.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민원 유행 및 증가세는 최근 3년 동안에 좀 많이 발생한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보합된 추세입니까? 사실은 주민분들도 그렇고 다들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고는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은 이제 다 잘 지키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뭐 적극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교육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고요. 그리고 쓰레기라든지 그리고 생활 폐기 비닐 네. 이런 걸 보통 보니까 무단 투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 이 보면은 살짝 안 비는 데 가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네네. CCTV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무단 투입을 방지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부분도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가지고 예, 이제는 우리 함양 군민은 무단 투기 안 하고 정상적인 질서로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국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교육도 좀 많이 좀 강화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이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안전도시가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건대건 의원님, 김윤택 의원님,
서영재 의원님, 배우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 담당 하연정님, 복구지원 담당 임채진 계장을 대리해서 최은식 주무관, 도시개발 담당 서정우 계장을 대리해서 차석인 임은석님, 도시재생 이정민 계장님, 통합관제계장 이성웅님, 중대재해 담당 팀장 김가봉 계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가 세출 예산은 금에 상정한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329억 5천 229만 3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은 317억 3천 528만 5천 원으로 96.3%이고 행정운영 경비는 1억 1천 463만 8천 원으로 0.35%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은 37억 8천 195만 5천 원으로 전체 총액은 329억 5천 2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 과목에 적합하도록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현업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특수건강진단비 및 보호물품 구입비 2,120만 원을 정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우호수관로 병행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과 안이 이전 군계획시설도로 주민들의 도로폭 확장 요구가 있어서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비 2천만 원, 그리고 시설부 대비 187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백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에 부족공사비 1억 원을 정액 편성 요구하였고 5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확정되어 성립 전 편성한 함양교산 행복주택지구 생활도로 정비사업에 특교세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에 2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확정되어 성립 편성한 솔바람 자전길 조성사업에 특조금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함양읍성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명령 수행 용역비 3억 원을 정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용평리 인당마을 도시재생 거점 공간 준공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간판 개선 사업 미실시 구간 디자인 제작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누들 사업 밑불 물, 바람, 흙, 함양 항로화 싹틔우기 사업 중 한들 거점센터 신축공사와 불로장생 특화거리 조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재단가 상승으로 따라서 군비 10억 3천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고 미반영된 감리비 5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도시재생 누들 사업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건강한 센터 신축공사와 무장의 안심골목 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재단가 상승에 따른 군비 6억 3,700만 원을 정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미반영 감리비 4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당마을 도시재생 누들 사업의 기금의 필수 편성 예산 과목에서 제외되어서 기금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기백 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란이 도시재생 누들 사업은 미반영된 군비 매칭 사업비 11억 1,947만 1천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해예방 및 복구 정책 사업의 폭염 대책 지원 사업은 특별교부세 고비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사전에 편성한 도비 2,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인 한남 자연 재해위험지구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시행 중인 하천 기본계획 변경 절차 이행 지원으로 2023년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 설계 용역비
3억 원 삭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도로본 하천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지정 개시대 상시 관리를 위해서 5개 광고 발전 기금 전출금으로 부족한 3천만 원을 정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2의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은 폐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서영재 의원님. 예. 한 가지만 과장님 묻도록 하죠. 우리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네. 물론 뭐 경관 조성, 환경 보행, 환경 조성 뭐 다 좋습니다. 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하게 불편을 느끼거든요. 네. 이제 약 3개월로 광고물을 받습니다. 네. 차량 통제 광고물. 3개월이더라고요. 네. 3개월 안에 복구를 하겠다.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은 이제 시굴 조사는 3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시굴 조사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근데 향후의 사업 계획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발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복구를 할 것인가,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2차 판단이 될 사항입니다. 일단 지금 발굴 시기는 12월달 늦어도 12월까지는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네. 결국 우리 지중화 사업 때문에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지중화 사업까지가 복구 계획에 저는 제가 질의하는 문제는 네. 질문의 요지는 그 지중화 사업까지 복구 이야기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지금 추가 발굴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장기 교통 차량 움직이는 것도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국민 불편도 감안해야 되는데 대책이 과연 또한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3개월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마무리가 된다 손치더라도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복구하고 또 다시 깨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동안에 우리 국민 불편은 국민들에만 불편을 좀 참아달라 하기에는 행정이 너무 무능할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럼 대책 없으면은 불편만 국민들이 이해만 해달라 뭐 네. 이렇게 무작정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현실적인 이제 그거는 대답이 조금 좀 그렇게 좀 빠지고 네. 우리 국민들이나 인접 그 상인들은 상당히 불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성의 없는 답변은 하면 안 되죠. 한 번 더 저희도 심진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고민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거에 대한 대책 예. 또 주민 설득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예. 그냥 뭐 대책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는 대답이 부분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예.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저가 필요하지.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배우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솔바람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체적인 설명 좀 구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구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상림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파트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구간 내에 혹시 이제 부지 같은 게 옆에 있으면 함양에서 파크 골프 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땅을 구하지 못해서 파크 골프장이 없는데 그 인근에 혹시라도 이제 또 그런 땅이 옆에 붙어서 같이
솔바람 자전거 구간 안에 뭐 그런 구간이 나오면 그런 연계해서 파크 골프장이라도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같이 전체적인 게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한번 드는데 그냥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이 책자에 없는 건데 상림 끝길에 우리가 그 산책을 하다 보면 일방 통행로가 하나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은 그게 풀렸더라고요. 그게 있다가 없어진 게 왜 그래 됐는지 혹시 이게 이 소관 부서 건지 설명이 필요해서 우선은 민원인들이 자꾸 물어서 우선은 하더라고요. 예산에 없는 부분은 제가 까는 부분까지 네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감사합니다. 배우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상림 끝부분에 부분에 죽장말 이 끝에 그 도로 일방통 관계의 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엑스포 이전에 엑스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회 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엑스포를 위해서 그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했던 도로입니다. 그 문화재청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복구를 일시 사용은 복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복구 시점에서 우리가 민원이 많아서 그동안에 약간은 지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급 기관의 문제고 우리 자체적인 해결이 안 돼서 일단은 복구를 하고 향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보면 집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편입을 할 수 있다든지 도로 부분하고 서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해서 지금 구미 불편 없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중에서 솔바람길 자전거 조성 사업은 이미 지금 우리 군 전체에 지리산길 둘레길 조성 사업과 뭐 덕의산길 자전거길 조성 사업 여러 개의 큰 타이틀의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우선 상림에서부터 출발해서 함양읍의 솔수읍, 그다음에 ben곡 등구정어서, 그다음 백정능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기존의 팽지행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생활 자전거입니다. 생활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을 기존 농로나 도로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차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 라인을 타서 왕복해서 한 20km 정도 되는 것으로서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면 두 번째 이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올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중간에 금방 뒤에 말씀하셨다는 파크 골프장 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그 파크 골프장을 그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또 연관해서 자전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뭐 출발점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사전에 의견을 좀 조율해서 그 부분도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키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윤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은 271페이지 사업별에 한번 봅시다. 이전 군계획 시설도로 이거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네네. 개설공사 신규잖아, 그죠? 개설공사. 네네. 근데 이거 뭐 언제 확정했어요? 이제 지금 이 이전 군계획 시설 도로에 지금 예산에 얹어 있는 거는 용역비에 설계를 하기엔 용역비고, 이게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계획 시설 도로는 각 선마다 이미 다 선이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선이 결정돼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다음에 민원, 그다음에 위원들 여러 의견을 들어서 순위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게 장기 미지평으로서 도로 포장 확장을 요구를 지역 주민들이 계속 제가 올해 초에 읍면 순방위 때도 건의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일부 먼저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있으면서 한 번도 이 부분을 들어본 적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네.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무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19년도부터 추진을 뭐 용역을 했다 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은 의원들 허세비 만드는 거는 뭐 만드는 거라 지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게 처음인데 지금 이게 지역에 살면서도. 그리고 위에 보면은 개설공사 신규로 해놓고라건 무슨 말인 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어째 됩니까 그러면은. 뭐 제대로 뭐 계획을 짜가지고 통과를 되고 난 다음에 뭘 이런 식으로 이게 무엇이 추경하기 이렇게 급해요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지역 주민들도 찬반에 갈려가지고 몇몇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지 그 지역 주민들도 찬반에 지금 팽팽해져 있어요 지금요. 하지 마라 하는 사람 하라 하는 사람 동네 주민들 공청회 한번 해봤어요. 설명 한번 해봤어요. 20년 5월에 향물로 되어 있네. 그 내용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은 뒤에 별도로 지금은 내용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거 20년 5월 달에 주민 설명회 한 거 내용 좀 갖고 오시고. 그리고 이거는 추경에 급한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 여론 충분히 수렴해서 또 지방에 우리 지역 의원들도 있고 뭐 같이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무조건 올라오면은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하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추경하기 그렇게 급해요, 이게 지금요. 보훈 사업 앞서서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 한번 그래, 용역도 당초 예산으로 본 예산으로 하면 되지. 추경에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생각해 보시고 일단 제대로 진행 과정을 절차를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그래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김윤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예, 안전도시과장님, 예, 공무원 여러분, 을지훈련 및 이에 추경 예산안 관계 및 함양군 발전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함양 군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다 하는 것은 다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분발하셔야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제가 질문할 사항은 125페이지 솔바람 자전거 길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바람 자전거 길은 상림에서 백정 구간을 20km의 조성 사업인데 함양의 랜드마크로 그래도 경상남도에서는 함양에 가니까 자전거 길이 참 멋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 포함될 수 있도록 티나는 노력으로 경관 조성이나 자전거 길을 잘 다듬어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함양 자전거 동호인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자전거 동호회가 함양에 두 개 동호회가 있는 걸 알고 구체적인 이제 인원은 약간 변동이 있어서 별도로 한번 또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예, 잘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함양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전거 동호회 인원이 증가하고 나면은 안전대책이 필수로 뒤에 따라올 건데 매뉴얼은 있습니까? 지금 중대산업재해처벌 관계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자전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상의 그 돈 단체들만 이용하는 거라서 생활자전거는 특히 그래서 가급적 안전보호를 착오하게끔 지금 행정지도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다행히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전거 행사를 하는 것은 또 보험을 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생활자전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가
다 증가함으로써 자전거 동호인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법 위반 사례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위반을 하고 나면은 법 위반 시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매뉴얼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제가 알기로는 적용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행정기관에서는 뭐 금고나 지도 정도고, 그 이제 직접적으로는 스티커 발부라든지 뭐 가태료 매긴다 하는 거는 경찰 업무라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한테 가태료 처분이나 이런 거는 저 위원으로서도 원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인들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그 사람들이 잘 안전수칙이나 다른 걸 잘 지켜가지고 위반도 안 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도시 재생 누딜 사업에 대해서 좀 칭찬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평리하고 인당마을 외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안이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서상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당초에 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에 뭐 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고, 뭐 지방 또 위원회하고 또 서상 지방 자치위원회하고도 고민하고 담당 계장하고 그런 상황이고, 안이 같은 경우는 발주를 했습니다만 사업 내용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하나하나 또 주민들하고 상의하면서 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사업비 한 164억 정도, 서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정은 올해 3억 3천만 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또 군 발전 방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비 사업이 3억 3천만 원인가 이렇게 지금 네네. 돼 있죠. 네, 예비 그럼 사업. 본 사업은 신청은 언제? 본 사업은 저희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교체되는 것에 따라서 좀 정부 정책 방향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따라가면 저희가 군에서 자치 사업이 너무 많이 반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부 방향 설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한 번 더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또 지역 주민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관계도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도시 재생 사업 중 특히 경상남도 함양군에 많은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도비가 우리 함양군에 많은 도시 재생 사업을 할 수 있었던지 좀 소상히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 지금 정확하게 2019년도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은 함양군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담당 공무원부터 또 선정 공모까지 하나에 한 분 한 분 다 노력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졌고, 현재 담당하는 뭐 성명을 거론하기는 좀 없습니다. 이 담당 계장하고 그다음 현장 그 팀들이 굉장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사실은 주 1회 뭐 세종을 방문하든지 그 다음 주는 도를 방문하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경남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재생사업팀이고, 그럼 경남이 또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도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함양이 굉장히 앞서가지 않느냐, 그리고 또 선제적인 모범을 많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 알다시피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해서 그 감사와 현재 또 상황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잘해도 우리가 돌아오는 게 질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이 사업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그 주민 한 분 한 분 저희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는 그 사업을 선정할 때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또 포함이 되지 않는 분들은 또 상당히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희생을 좀
혜택은 크고 희생을 최소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함양군의 연합군 예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 지역에 좋은 기감이 되고 함양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분발하셔가지고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 간판 교체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몇 개나 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뒤에 뭐 수루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간판 개선 사업이 지금 이번에도 우리 예산에 올라가 있다시피 굉장히 선호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대상 사업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 반드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자체 사업을 요구하는 부분이 구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그걸 보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또 저희가 예산을 얹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네, 주시고, 결정하겠습니다. 간판을 교체하다 보니까 미관도 참 좋아지고 주위의 여론도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찌됐든 간에 잘 발굴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도 많은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간판을 교체해주고 나면은 또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라든지 등등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함량이 깨끗한 간판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도시 재생 사업에 연관되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계획은 지금 많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가장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개 간판 정비 사업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도비를 받아서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 그다음 자체 사업을 해서 일부분만 사실은 혜택을 보고 나면 그 상가 지역이나 이런 부분 우리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뒤에 제가 서면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혜택도 크고, 또 시가지 경관 사업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시 재생 사업에 그다음에 대형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본 사업에 이제 일부 하드 사업도 있지만 소프트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역량을 결집시켜서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부분이 막 픽스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가 되어 주어집니다. 변화 주어질 때마다 그러면 지역 위원들의 그 역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역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읍면의 단위 그 지역의 전체적인 면장님들 의견 청취해서 이런 방향을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자주 상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도시 재생 사업에 시설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향후 운영 방안이라든지 수익 창출 방법도 그리고 활용 방안도 이리 매뉴얼에 따라서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관리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의회에 한번 오시면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구태여 이 내용을 설명 안 해주시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 건의 사항은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선 지금 가장 도시 재생 사업에 주민들이 선호한 사업이 집짓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그런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가장 또 경쟁도 심하고, 그런 가능한 저희가 요구한 사업은 100% 반영하려고 최대한 안에 내용을,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해서 공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외의 사업은 지금 건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내용, 공간을 지금 고정되어 있는, 계획할 때는 뭐 그렇게 해서 진행되었지만 지금 사실은 변동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 또 담장 개선 사업, 뭐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사업은 됩니다. 그래도 인당회 같은 또 청국장 관계해서 그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조금 지역 주민, 인당 주민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용평행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의 그 건의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 도시 재생 사업에서 파생되는 그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 유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잘 깎아주시고, 또 제가 이 도시 재생 사업에 나름대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내용들도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오셔가지고 차도 한잔 하시고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5분 다 찾아뵈면서 또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조율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의견은 이상이고요.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근대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함양 교산 그 행복주택지구 생활도로 정비사업, 네네. 이거 보상 다 끝났습니까? 지금 보상이 사정 있고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통지를 하면 일단은 뭐 내년도에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공사 못 들어가는 바지 그러면? 네, 언제 그럼 공사 들어가요? 올해 설계를 끝나고, 설계 끝나면 그러면 보상까지 통지를 하면 내년도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함양읍내 그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뭐 의원들께서도 수없이 민원을 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인도 정비도 한 3m 이상을 잡았었는데 도무지 안 돼서 1.5에서 2m 정도로 축소해서 우선은 시작하는 단계로 좀 진행을 하는 구조합니다. 지금 보상 합의 아직 완전히 안 끝난 거네요. 네. 그럼 공사가 언제 들어갈지 지금 예측을 못하는 단계입니까? 보상은 아직 통지를 못했습니다. 보상을 해놓고, 결과 나온 대로 또 통지할 계획입니다. 뭐 조금 전에 이야기도 지금 민원이 많고 네. 이야기 많으니까 네. 빨리 좀 어떻게 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우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중학교하고 혹시 저쪽 시내 쪽에 로타리가 뭐 만들어진다고 하다가 또 요즘 그런 여론들이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하고도 일부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여기 오신 국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잘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그 종합교합 노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4단계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먼저 행정 절차로 해서 고시 공고를 하고, 고시 공고를 행정 절차로 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시 공고는 완료됐고, 2단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한 분이 지금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3분 중에 2분은 찾아갔어요. 지금 한 분이 저를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3단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우회 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회 교차로를 설치해 놓으면 이제 차량 통행에는 오히려 원활하게 됩니다. 그럼 뭐 횡단보도라든지 그건 전혀 손대지 않고 우회 교차로 해 놓으면은 어떤 통행이 원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곡에서 주차장 시외 터미널에서 저쪽에 지곡 가는 상거리까지 지금 4차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주민들이 보상 단가가 적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아마 지금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차장에서 지곡 상거리까지 그게 4차로 확장되고 나면은 시내 교통 흐름을 보고 꼭 그게 저희들 한 차로 확장이 가능하고 회전교차가 필요하다면은 그때 전문가 의견하고 또 주민들 의견하고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다음 아까 그 우리 위원장님이 그 질문 중에 도시재생하고 연계된 사업이 뭐뭐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도와 중앙에 여러 저희들이 그 건의도 하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3년 정도 계속 저희들이 그 간판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그 선정되었어요. 무단한 노력을 해서 보통 그 한 번 정도밖에 안 줍니다. 간판 공모 사업. 그래서 저희들 3년 연속으로 간판 공모 사업을 해서 지금 시내 간판을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5개 광고물 협회에서 저희들 광고물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에 따른 뭐 상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아까 그 개수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워낙 많아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간판을 정비해놓고 보니까 공중에 있는 선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뭐 KT선, 뭐 각종 한전선 여러 선이 난립해 있는데 그걸 정비하고자 제가 과기부에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과기부 우리 담당 계장을 데리고 수차례 방문해서 저희들이 10억 원을 받아서 현재 시장에 가면 일부 그걸 정비를 해놨습니다. 이게 군단위는 과기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과기부로 군단위 지원을 안 해주지만은 제가 담당 사무관과 과장을 설득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당신들 가지고 예산을 입찰 잔액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설득을 해서 작년에 10억 원을 받아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제가 상반기에 가기부를 방문해서 담당 과장하고 담당 사무관한테 우리 한 30억을 주라 이렇게 했지만은 30억은 힘들 것 같다. 일단 저희들 예산을 보고 당신들이 참 열심히 하니까 한 10억 원 정도 우리가 한번 해볼게 했던 구도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가기부에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로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기부를 다시 또 방문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사무관님들한테 저희들 적극적으로 우리의 도시 재정 사업을 또 피력도 하고 간판 개선 사업도 피력도 하고 이래서 지금 예산을 받아 오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함양군을 위해서 우리 안전도시가에서 함양 군민의 안전도 도모해 주시고 발전도 꼭 도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문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